이제 논문의 대략적인 설계가 확정이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논문의 얼개를 짜야 논문들이 투고가 돼서 출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척수강내 투여로 에스케타민을 주면은 우울증이 좋아지는 항우울 효과를 보이는가를 보고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논문 얼개를 제멋대로 짜면은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내용이 난잡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논문 얼개를 정확하게 짜고 실험 설계를 시작해야 시간 낭비가 적어질 겁니다. 역시나 논문의 얼개를 짜는 것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다른 비슷한 논문들은 어떠한 구성을 짜고 있는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겁니다. 만약 선배들이 썼던 논문이 있다면 그게 얼개를 짜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만든 예시는 가상의 예시이기 때문에 맨땅에서 구글에다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에스케타민의 항우울 효과를 본 논문을 아무거나 2개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각 논문들은 어떠한 실험 설계와 구성을 짜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2가지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짜고 있는 논문의 얼개는 다음과 같았네요. 보면 모두 다 그림 1번에다가는 실험 설계 및 일정들을 넣어 놓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렇게 그림 1번에는 실험 설계 및 일정을 넣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그림에서는 다들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케타민이 항우울 효과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똑같이 따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 3번 이후가 논문마다 내용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쪽 논문 같은 경우는 이 케타민이 항우울 효과만이 아니고 항불안 효과, 불안 증상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울과 불안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보조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실험 설계를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논문의 경우는 이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케타민의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걸 본 다음에 케타민의 작용 기전을 파고 들어갔어요. 어떤 기전으로 변해됐는지, 어떤 기전으로 케타민이 항우울 효과를 받는지 보려고 얘가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바꿔나갔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제목이 보면 섹스 디퍼런스, 성별에 따른 차이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이러한 케타민의 항우울 효과와 또 여기서도 본 항불안 효과와 요것들이 성별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자면은 첫 번째는 실험 설계 및 일정을 주로 쓰더라. 2번째는 핵심이 되는 케타민의 항우울 효과를 넣더라. 3번째 이후로는 보조 데이터들을 넣는데 우울증의 다른 증상인 불안 증상에 대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약물의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별에 집중하고 싶은 경우는 성별에 대한 연구 내용을 추가로 넣습니다. 그럼 저희들 같은 경우는 투여 경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투여 경로에 대해서 보조적인 데이터를 넣으면은 어느 정도 남들이 인정할 만한 실험 설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얼개를 창조적으로 만들려고 머리 쥐어짜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간단하고 합리적인 실험 설계와 논문의 얼개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내용을 공부해 보니까 저의 얼개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림 1번은 남들처럼 실험 설계를 쓰기로 하고, 그림 2번 역시 남들처럼 약물을 투여했을 때, 에스케타민을 투여했을 때 항우울 효과가 보이는지를 약물과 플라시보를 비교해서 항우울 효과를 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 데이터를 뭐를 넣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가설을 뭘로 세웠었냐면은 투여 경로를 기존에 많이 쓰이던 경로, 사람의 경우엔 코였지만 동물이다 보니까 복강내 투여 방법, IP 투여 방법에서 척수강내 투여, 인트라세칼 방법으로 제가 바꿔보기로 했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핵심 질문인 복강내 투여, 기존에 사용되던 복강내 투여 방식보다 새로운 투여 방법인 척수강내 투여 방법이 더 우수하다라는 내용의 연구 설계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보조 데이터로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추가로 들어서 논문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에스케타민을
척수강내로 투여했을 경우에 우리 뇌에서 우울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추가로 봐서 논문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싶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 얼개를 한 번 더 정리해봤어요. 피겨 1은 그래서 실험 설계, 피겨 2 항우울 효과가 보인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약물과 똑같이 척수강내에 넣었는데 약물이랑 플라시보를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투여 경로의 강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척수강내 투여랑 복강내 투여를 해서 비교를 할 겁니다. 에스케타민을 뱃속에 넣는 것보다 척수강내에 넣었을 때 항우울 효과가 더 좋은지 비슷한지 더 별로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보통 약물 효과를 볼 때는 부작용을 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서 논문 데이터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보조 데이터인 에스케타민을 척수강내에 투여했을 경우에 뇌에서 우울증과 관련 있는 회로 중에 보상회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통해서 기전에 대해서 보조 실험을 하는 걸 통해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간단한 연구 설계를 제가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너벌티, 새로운 점이 투여 방식이랑 요 투여 방식에 의한 기전 제시가 되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지금 가상의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실험 결과 역시 가상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행한 이 강제 수용 검사를 가지고서 에스케타민을 척수강내에 투여한 거랑 플라시보를 투여한 거랑 봤더니 플라시보에 비해서 에스케타민은 강제 수용 검사에서 더 발버둥을 많이 치는 항우울 효과를 보였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물에 빠뜨려 놨을 때 쥐가 더 발버둥을 많이 치는 거는 쥐가 쉽게 희망을 잃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이 좋아지는 항우울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척수강내 투여가 복강내 투여보다 좋은지에 대해서 요 둘을 비교를 해봤더니 척수강내 투여한 경우가 복강내 투여한 거에 비해서 더 좋은 10% 정도 더 오랫동안 발버둥을 치는 항우울 효과를 보였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걸 보니까 척수강내 투여를 했더니 뇌에 있는 보상회로에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전두엽 부분에 도파민이 보통 쾌락을 유발해요. 그래서 우울한 쥐들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잘 안 나와서 쾌락을 못 느끼고, 우울증이 좋아지면 도파민이 잘 나와서 쾌락을 잘 느끼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임의로 쾌락을 느끼는 회로인 도파민 양이 올라가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화가 생겼다라고 가상의 실험 결과를 제시를 해보고, 요걸 기준으로 이용해서 논문을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논문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실험 설계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실험 설계를 바꿔야겠죠.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저는 요 정도 결과를 이용해서 논문을 만들어가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